네,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연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대에 우리는 그러니까 다 서 있는 주인공이나 다름없는데 엄생님은 지금까지 서 봤던 무대 중에 어떤 무대가 제일 큰 무대였습니까? 네, 무대도 많이 서봤는데요. 뭐니 해도 결혼식 때. 와, 사람은 많은데요. 그래도 내가 참 연기자로서 연기를 했다는 배짱이 있는데도요. 네. 막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게요. 정말 혼났어요. 야, 그렇게 카메라 앞에 많이 서고 무대에 많이 서신 분도 그래요? 네, 그럼요. 얼굴이야 뭐 방긋방긋 웃지만요. 속은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결혼식 때 참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이렇게 많이 떨린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 사랑방 손님이요. 이 정말 몇십만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관중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멋지게 큰 무대를 치러낸 분입니다. 야무치죠? 네. 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중전 한국의 김경욱과 중국의 해잉. 잘 갔습니다. 골드. 출발이 좋습니다. 골드. 네, 좋습니다. 중국의 해잉. 골드입니다. 같이 골드. 결승전 답네요. 네. 골드.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예. 김경욱 선수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잘 갔습니다. 또 맞추는 거죠. 렌즈에 완전히 렌즈가 깨지는 그런 렌즈 2개를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정중앙.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자, 금메달리스트 김경욱의 마지막 화살 날아갑니다. 8점으로 113점. 113점. 여자 개인전 우승. 올림픽 양궁 스타 김경욱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앉으세요. 예. 아이고, 저 오늘 실물 처음 뵙는데요. 아주 네, 미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흥분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말이죠, 되게 금메달 따잖아요. 그럼 몇 가지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요? 전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지고요. 네. 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나름대로 겸손해지고 또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네. 또 주위에서 또 이렇게 달리 보는 면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 보면 잘 볼수록 내 행동은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인도 거- 많이 해달라고. 예, 사인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무슨 네? 일인데요? 또 금메달 땄어요? 아니 인생의 금메달이죠 이번에는. 와. 내년인가요? 네, 내년 봄에 저 3월 8일 네, 결혼을 한다고. 아이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정말 환영합니다. 네. 그 신랑 될 분도 운동을 했죠? 네, 네. 스케이트 선수였었거든요. 이 스피드 스케이트인가요? 네. 예, 그 태능에서 이 사랑이 익었나 봐요. 예? 그죠? 아무래도. 네. 예. 아이고, 듬직해라. 어떤 신랑이야, 그래. 너무 살쪘어요. 아이고. 아까보다 좀. 그때 어디 가다가요. 이렇게 연애는 오래됐는데 같이 사진 찍는 경우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우리도 좀 뭔가를 남기자라고 사진을 둘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네. 찍었어요. 결혼한다 그러면 그 기분이 뭐 날아갈 것 같지요? 근데 선수촌에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기분은 잘 모르겠어요. 날은 물론 잡았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예. 아 지금 뭐 한 3개월 남았는데 아주 정신 없을 때죠. 그 그렇죠. 3개월도 금방 가더라고요. 준비하는데 보면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그
무명 생활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해온 거에 비하면? 예, 올림픽 제가 도전하기를 한 2번,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3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8 올림픽 때서부터 계속 이제 선발이 안 됐어요. 이르르째. 그래갖고 이제 3번째에서 드디어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너무나도 좋은 큰 일이 있었던 선발이 것 돼서 같아요. 갔는데 거기서도 또 금메달이었으니 예. 뭐 이루 말할 수가 네, 없어. 그 8년이라는 그 시련이면 시련 그 세월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냥. 그 고생했던 게. 예. 대단.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양궁을? 국민학교 때 4학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음. 저도 양궁이 뭔지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학교 한 모퉁이에서 활을 쏘는데 저 항상 지나다니면서도 그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 팔을 이렇게 뻗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따보니까 팔이 길다고. 이게 길어야 좋은 겁니까? 예, 팔이 길고 이렇게 팔이 곧다고 그러면서 한번 양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궁이 뭔데요? 이랬더니 너 학교 저기 운동장에서 활 쏘는 것도 못 봤냐고 뭐 보고 다니냐고 어머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톡톡 가서 맞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는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이제 힘든 것도 많이 시키고.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가정적으로 막 부유하다든지 그러면 벌써 그 힘이 빠지고 그런데 어떤 그런 기초 체력 같은 기초 정신을 밀어줄 만큼 어떤 그런 환경이 돼 있었습니까? 집에? 집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한 6살 때 정도 예,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다가 예, 이제 척추 장애자가 되셨어요. 아이고 이르렀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따로 분가해서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6형제 중에 장남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나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 시골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음.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이제 또 엄마를 잘 이해하는 게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엄마 고생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그리고 해야 또 되겠다, 뭔가.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납부금이 면제가 돼요. 특기생으로 들어갈 경우.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일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많이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왜 하루 이렇게 일하셔서 받는 그 품앗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네. 것도 하고 또 이제 과수원 같은 데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네. 근데 몸이 약하신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꿋꿋하게 그거를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니까 이제 신발도 사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국민학교 때 운동할 때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4km인데 네. 학교 갔다 오는 것만 해도 벅찬데 운동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지가 지풀에 꺾이겠지 하고 이제 그냥 놔두셨군요. 놔두셨는데 이제 방학 때가 돼도 도시락 싸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고 하니까 이제 성의가 객심해서 한번 잘해봐라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나중에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운동할 때 이제 뭐 특기생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이제 뭐예요? 뭘 해주셨는데? 예, 돈을 이렇게 좀 주시면서 우유 사 먹으라. 아니 맞아. 이제 이 그래도 참. 세계 1등 맞아. 명승부사가 예. 역시 그 세계를 제패한 사람도 이 어머님이 그 당시 어려울 때 어린 시절에 해줬던 그 한순간만 생각해도 목이 메게 되는군요. 네. 그래도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 때인데 어떻게 그 엄마의 그 어려움을 그냥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그 하게 돼서 일찍 철이 들었나 보죠. 어려서. 맞다리라 네? 그런가요? 내 딸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별명이 울보예요.
그래서 아니, 조금만 저거 해도 막 잘 울거든요.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운동할 때도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무슨 선수를 운동, 하고 운동을 하겠느냐 그래갖고 막 엉덩이도 많이 맞고 선생님한테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참. 어린 눈에도 엄마가 그렇게 안 돼 보였어요. 예,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엄마를 되게 많이 따랐었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께서 그러세요. 너는 쬐끔했을 때도 항상 엄마 앞에서만 걸어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참 귀찮게 했다고 화장실까지도 쫓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졸졸졸졸 쫓아다녔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그랬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는 비밀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때로는 그렇게 많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다치고 나서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마를 봤을 때 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참 많으실 텐데 예, 그걸 못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서 돈을 벌면 엄마 못 갖고 그랬던 거 내가 다 해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고 착해라. 이게 저 금메달 올림픽 그 모습만 보다가 또 네. 이렇게 아주 이런 여린 면을 보니까요. 네. 막 가슴이 또 움직입니다. 예.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되면 명예 그리고 부가 따르게 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돈이 큰 돈이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뭐 그건 당연한 결과고요. 그 고생 노력에 비해서 그런 돈도 다 부모님 드렸다면서요? 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실업팀 들어가서 이제 첫 월급 타갖고도 그렇고 제가 관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냥 다 한 여태까지 이제 2년 됐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결혼을 하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면 제가 좀 관리 좀 할게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면 네가 쓴 돈을 조목조목 다 적어갖고 아버지한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타서 썼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월급을 다 보내드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용돈을 뭐 5만 원 때로 이제 필요하면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타서 쓰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뭐 시집갈 미천은 든든히 해놓으셨겠네. 그 아버님께서 그 아주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나 보죠. 돈 씀씀이. 네, 되게 알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를 아버지가 쓰셨어요. 어려서 그래갖고 가끔 가서 이제 이렇게 뭐 공책 같은 걸 이렇게 딱 봤는데 가계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봤는데 너무 웃긴 게 참 많더라고요. 꼭 무슨 뭐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뭐 오빠 이제 현관 이름이 현관인데 현관이 뭐 뒷동산에 공차러 갔는데 갔다 오면서 쭈쭈바 50원짜리 하나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알뜰하셔라.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때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또 내가 이랬었구나라는 그런 게 또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 보고서 참 아빠 이거 참 재밌다 그러면서 아버지 언제 이런 걸 다 적어 놓으셨냐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참 없었나 보다 이러시면서 지금이야 그러시겠지만. 예,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보시면. 네, 그럼 선생님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쓰면 절약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10원도 정말 아끼게 될 거예요. 네. 뭐 붕어빵 2개 20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얼마 지출을 지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자녀분들 교육은 또 뭐 엄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됐을 때 이제 생활이 이제 어려우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봐도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다시 오토바이를 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작은 아버지 중에서 공업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왜 일본 헌병대들이 타는 그 네. 세 바퀴 이렇게 3개 달린 그 오토바이 개조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오토바이를 이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네. 그거 할 때
할아버지하고 무척 많이 싸우셨어요. 왜요? 다시 또 예, 탄다고 다시 또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끝내는 아버지가 예, 다시 또? 하시겠다고. 예, 그래서 가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 동네에서. 그럼 다시 이제 그 오토바이 일을 이용해서 이제 예, 일을 하시게 예,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그러니까 4km인데 거기 이제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나 항상 이제 오토바이로 이용을 하셔갖고 이제 물건을 이제 띄워오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네. 그때 그러면서 좀 아버지가 많이 힘이 많이 되셨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시면서도 이렇게 예. 뭐 잘 못하고 그러면 예. 회초리도 들고 그러셨다며요. 예, 잘 못하고 또 예의에 어긋나다 싶으시면 이렇게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있었어도 뭐 야단칠 거냐? 예, 야단치고 종아리 맞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이 안 왔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말렸어요. 아유, 아저씨 참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때리다가 맞다가 아프면 도망을 가요. 네. 아버지 못 쫓아오니까요. 아. 근데도 오빠나 나나 때릴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끝날 그거를요. 때까지. 예, 도망가지를 않고요. 아유. 그래서 한 번은 오빠가 이렇게 탁 맞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빠가 잘못한 거라서 네. 저는 이제 옆에 있었고 이제 오빠가 맞았는데 네. 막 울었어요. 제가요. 맞지도 않으면서 예. 옆에서. 근데 이제 탁 나오더니 오빠가 바보같이 맞는 건 내가 맞는데 왜 네가 곡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오빠가 막 그러더라. 그래서 오빠 맞는 게 너무 아파 보이니까 내가 울지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오빠하고도 계속 이렇게 우애가 좋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형제는 이렇게 오빠하고 둘이에요? 예, 오빠하고 둘.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몸이 선천적인 건 아니면 뭐 후천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뭐 하나 있게 되면은요, 그것이 어떤 어린 마음에 아주 철이 없는 어린 마음에 이제 크게 생각을 못 하고 그것을 이제 좀 무슨 좀 부끄러워한다거나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어려서 뭐 그런 책도 보게 됐고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데 본인은 어땠어요? 아빠 몸이 불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나 왜 그런 날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 저래야 되냐고 엄마한테도 투정을 많이 부리고 이제 많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버지께서 그러는 게 그때는 그냥 막 투정만 부렸지 그게 생각이 그렇게 깊지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또 믿고 아버지도 믿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엄마하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지낸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10살 때였었어요. 어머나. 예, 운동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을 잠도 할머니하고만 자고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이제 어린 나이지만 엄마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내가 놀고 싶을 때 왜 나가서 마음대로 못 놀고 나는 항상 집에서 이제 가게도 봐야 되고 일도 도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또 그때는 한참 동네에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럴 나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우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엄마랑 더 그 전보다 더 좋아지고 엄마가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걸 많이 도와주고 또 아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기쁘게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더 엄마하고 더 친하게 더 이렇게 부모님하고 더 가깝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가 안쓰러울 때도 있었죠. 불편하시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 시골 할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시설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니까 불편하시죠. 예, 그 이제 봉당 같은데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많이 넘어지셨어요 뒤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어리니까는 아버지가 뒤를 이렇게 탁 넘어주시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예, 그냥 그렇죠. 감당을 못 치는 예, 거지.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뒤 끝에 가서 이렇게 막 이제 울기만 울고 하고. 좀 이제 많이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수촌에서 이제 이렇게 수당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네.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선수들한테 이렇게 배당되는 수당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수당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입촌을 했는데 네. 그래갖고 그 수당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88 올림픽 선발 때까지 이제 대표 선수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이 안 되니까 이제 퇴촌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퇴촌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모은 돈으로 이제 아버지 휠체어를 하나 새 거를 사드렸어요. 아이고 착해라 내 딸아. 그리고 아이고, 이제 예. 엄마는 이제 옷을 사 입으시라고 이제 따로 돈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금전적으로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내가 모으면 모아서 내가 드리면 쓰실 수 있으니까. 아유 착한 그게 따님인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정말 심심해 죽겠네. 보통 그저 선발전에서 선발이 안 되면 이 올림픽에 참가도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애를 쓰고 그 그죠? 안 그래도 그 혼자 속이 그 터질 텐데 그 돈으로 또 그 선수촌에서 모은 돈을 그럴 생각까지 하는 거 보면 아유 이 김경욱 씨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아유 그렇지 않은 주인공뿐이 아니라. 저 같은 선수들도 많고 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근데 너무 네. 나타난 양궁의 참. 금메달도 금메달이지만 따님으로도 이거 마음의 금메달감이네요. 그러네요. 마음의 금메달감인데요. 사랑방 시간에 이렇게 배워요. 그냥. 네. 손님들만 나오면 지인이 이렇게 네, 특히 저는 배우는데. 저도 배웠어요. 아유 근데요. 그 선발전이 돼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뭐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좀 서운함은 있겠지만 근데 그 열심히 하고 1년 내내서 선발이 안 되고 선발전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부모님 뵈러 갈 때는 낙심. 그 발걸음은 그 특히 아버님 뵈려면 네, 저는 일단 선발이 안 되면 전화를 딱 해요. 그래서 아버지 나 미역국 먹었어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첫 얘기는 참 좋은데 그 다음부터 맞아. 전화기를 대고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 뭐 첫술에 배부르냐 뭐 이러시면서 뭐 괜찮아 뭐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기가 막히죠. 예,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너는 한 번도 순영이를 못 이기니? 김순영 선수. 예, 그때는 이제 김순영, 왕희경 선수가 이제 같은 이제 레벨에 있는 선수였었는데 항상 그 선수들한테 뒤지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그만 좀 비교하시지. 항상 집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한편은 한 번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고 해서 왜 걔네들을 안 이기고 싶고 또 나도 선발되고 싶고 그런데 걔네들하고 나하고는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참다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딱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이후부터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가끔 엄마한테 이제 그래도 우리 딸이 언젠가는 꼭 한번 해낼 거야. 걔는 열심히 하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하니까 언젠간 꼭 한번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네. 나중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믿으시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힘이 됐어요. 그런. 당일날 말이에요. 올림픽 그 시합 당일날 그날 컨디션이 어땠습니까? 이제 양궁장으로 가면서. 눈 딱 뜨니까 막. 예,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랬어요. 걱정했겠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시합 결승 전날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파갖고 그래서 그 잠깐 저희가 경기장이 멀기 때문에 일찍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6시 전에는 나가야 돼요. 네. 근데 탁 나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부슬부슬 아침에. 춥지.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기차 조그만 그
선수촌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이제 네. 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를 딱 탔는데 후배들은 먼저 출발을 하라 그랬어요. 자꾸 저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그래서 출발을 하라 그러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좀 한 50대의 아저씨가 이제 탁 앉으셨어요. 네. 근데 그 가로등 그 불빛에 그 뒷모습을 딱 이렇게 옆으로 딱 고개를 돌리셨는데 너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 생각을 탁 하니까 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진짜 면목이 없고 진짜 딸로서 진짜 응? 떳떳하게 응? 저기 할 게 없다라는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밑으로 탁 가라앉는 게 그래서 그 가라앉은 그 기분이 그날 하루 종일 갔어요. 침착하게. 예. 아. 그래서 긴장이 돼도 왠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저 아버님이 잠시 가신 거예요. 그게 왜 우리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게 신이 보내서 뭐 하든 잠시 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럼 일부러 굉장히 뒤에서 응원하시는 그 이제 교포들 그리고 이제 막 그 소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뒤에서 막 내 이름을 부르면 막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쏠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응원 소리가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대부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마음이 앞서기 이전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가다두면서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근데 것 아까도 같아요. 말이죠. 그 관역 아주 동그란 가운데 탁 맞았는데 딱 해서 이렇게 탁 놓을 적에 느낌으로는 느낌이 알아요. 와요? 예, 예, 들어가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좀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되는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딱 놓을 때 이 뭐 다 그렇대요. 농구하는 선수들도 이 놓는 순간 이게 들어가겠다는 그 느낌을 안다 그러던데 예. 그렇듯이 이제 이 양궁도 활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는 딱 놓는 순간에 이 느낌으로 아는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도 그게 들어가더라 이거죠. 예. 됐다. 이게 다 그런 그게 느낌이. 기가 이게 모아진 거예요. 자신감이죠. 예, 자신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일단 자신이 있어야 과감하게 이렇게 슈팅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이 힘들 때 저도 그랬어요. 막 힘들다가도 그 쾌감 있죠. 이제 시점에 정확하게 딱 들어갈 때 그 쾌감이 막 힘들고 그런 게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막 이런. 이 맛이야? 아이고 참 예뻐 죽겠네. 예. 그래가고 이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애국가를 번창하게 부르면서 이제 목에다가 그냥 탁 금덩어리 하나 달고 두 개. 네. 두 개씩이나 탁 달고 아버지한테 탁 나타났다. 첫마디 뭐라 그러시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니까 네. 이제 엄마 하나 걸어드리고 아버지 하나 걸어드리고 예전에 89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때 아버지가 그때 제가 개인 2등을 하고 단체 1등을 했을 때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셨어요. 아유 이래갔죠. 근데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1등을 하고 왔더라면 참 어렵게 나오셨는데 1등을 하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1등을 해서 좋게 아버지 기분 좋게 나오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7년 만에 7년 만에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그 목표를 이뤘는데 네. 행복한데 참 이제 정말 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노력한 그 최대한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게 다 바랄 상황이 없는 거죠. 국민의 영웅이고 그럼요.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떨치고 그런데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는 어떤 표현을 하세요?
많이 섭섭해하시죠. 아니, 늘 어려서부터 떨어져서 생활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거 하고 또 나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완전히 섭섭해하시더라고요. 떠나니까. 예. 그래요? 섭섭하니까 시집 갈 때 있잖아요. 네. 뭐 몇 가지는 집에다 두고 가야 돼요. 옛날엔 말이죠. 예. 옛날에는 그런 딸, 그런 성공적인 딸이 떠날 적에는 보손이 한 켤레 아닙니까? 네. 그럼 보손 한 짝을 친정어머니 장속에 넣고 갔어요. 그래야 그 씨앗으로 친정이 잘 된대요. 네.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것도 싹싹 쓸어가지 말고 덜어놓은 좀 남겨놓고 가야 싹싹 쓰리는. 오빠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또 그 마음의 정으로 좀 보면서도 아직 있거니 하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검수님 따님한테 그럼 버선 하나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몰래 많이 훔쳐놨어요 내가 지금. 뭘 두고 가라 그래 내가 다 훔쳐놨지 하더라고. 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웅이고요. 또 예. 이 어머님께, 아버님께는 또 자랑스러운 아이고, 그야말로 그런 딸입니다. 그러면요. 김경욱 씨의 어머님이 지금 저희 사랑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참. 어머니가 워낙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아주 예쁘게 입고 나오셨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스타가 돼서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지요. 예, 자랑스럽고요. 네, 시집 간다니까 섭섭하시죠? 섭섭해요. 사위감이 잘해요 장모한테. 예, 잘해요. 근데 막상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생각을 불현듯 하시게 되면은 아 이게 정말 보내야 되나 이게 정말 그런 느낌이 좀 드실 텐데요. 예,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와요. 아이고 이거 어머님 닮아서 이 김경욱 씨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지금 뭐 어린 시절부터 얘기 쭉 하는 걸 보면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그 보람을 이제 이 뒤에 아주 시원스럽게 찾으셨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에 보면은 참 굉장히 기특했던 모양이에요 김경욱 선수가. 네, 그런 얘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돌보려고 그러고 부모를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착하게 저기 했는데 그냥 끝까지 그렇게 그냥 효녀 딸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서 참 기특해요. 기특하죠. 네. 뭐 설거지 한다고 도롱도롱 매달려 가지고서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예. 그랬다며요. 4살 때인데 그렇게 설거지 그 그릇에 매달려 갖고 막 설거지를 그렇게 하고. 4살짜리가. 네. 우린 다 해놓은 것도 4살짜리가 부셔놓던데. 아무리 그 나이 들어도요. 그냥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전에 이제 그 첫 시련이라고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결혼 시집을 보내는데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뭐 걱정이 태산이시죠. 네, 걱정스러워요. 뭐 가서 이제 어떻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지금 표현을 한번 네 가서 이렇게 좀 살아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결혼을 하면은 첫째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또 착한 아내가 돼야 되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네. 뭐 선수촌에 있는 거나 시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못 보는 건 마찬가지. 크게 맘 먹고 그저 얘가 그저 가정 선수촌에 있으려니. 그저 가정선수. 참으시고 그 손자 손녀는 몇이나 원하십니까? 몇이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3남매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많으시고. 오늘 뭐 시집 가기 전에 뭐 어머님께 무슨 뭐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준비했다고요. 네. 그냥 생각 나는 대로 또 편하게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편하게 편지를 참 잘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볍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김 선수가 우리 직접 좀 읽어주세요. 김경욱 씨. 시집하기 전에 어머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 추운 겨울이 지날 때쯤 활밖에 모르던 딸이 소뚜껑 운전을 하려고 한창 수선을 피우고 있겠죠. 속으로 울며 겉으로는 울랄라 울랄라 하면서 그래 네가 밥을 할 줄 아냐? 국을 끓일 줄 아냐? 부엌에 들어가서도 활만 잡고 서성일래? 하시며 농담을 건네시며 미소 짓던 아버지. 그동안 너무 걱정만 끼쳐드리고 속만 태우던 철부지 딸이 한 가정을 보살피는 어른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봬도요 통뼈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시고 아껴 쓰고 절약하는 생활, 낙천적인 생각과 여유가 이제 막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딸의 중심이 돼주시던 부모님, 이제는 혼자가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의 중심이 돼주세요. 시집 가서도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왕이면 주부 금메달도 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늘 밝은 웃음으로 생활하세요. 앞으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착하니까 금메달도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왔죠. 네, 온 것 같습니다. 부디 결혼하셔서 행복하세요. 이젠 뭐 행복의 보장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른 그 뭐 어느 하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증인들을 이제 돕기 때문에 네. 김경욱 선수 부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따님을 시집 보내는 그 어른들의 마음 헤아려 보기만 합니다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자리는 안 하셨지만 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신 아버님께도 큰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다음에 신랑도 한번 김경욱 씨하고 같이 이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욱 씨 앞날이 환해지도록 더 환하도록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